장도혁 대표가 요즘에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이재명한테 계속 반말합니다. 그죠? 이재명 최근에도 피켓 들고 올공에서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한겨레 기사 보세요. 재명하라고 장동혁 파문이래 파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최소한 예의도 없다. 한겨레가 이럴수록 계속 반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길보 민주당의 강두구 친명계죠. 재명아 나랑 싸우자 피켓든 장동혁 반말로 모욕하고 있다. 최소한의 예의 갖추길. 이게 데미지가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단순히 반말이 아니고 지들 긁혔거든. 왜? 지금 국힘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척결, 반중, 친미,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국민의 신체와 생명 지키는 이게 싸움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국민 편이거든. 장동혁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게 이재명이 긁히는 거거든. 지는 뭐 있으면 스타벅스랑 배제고 이슈 이런 걸로 쪽팔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장도혁 대표는 이렇게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우니까. 근데 여기에 반말이 들어갔다. 이거 보세요. 민주당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피켓든 장동혁의 민주당의 입장. 제1의 야당 대표 맞냐. 서글프다. 저급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민주당 무슨 회의 같은 걸 열었는데 장동혁 대표 이거 피켓 들고 있는 텔레비 틀면서 다들 이제 막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박지원 어제 국회에서 정성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따위 짓을 하면은 저는 우리 공공연도 좀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야 무서워 죽겠네. 재명아라고 반말하면 공권력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 발상이 이제는 뭐 원수 모독죄까지 통과시킬 겁니까 법안을? 근데 저는 좋게 보는 게 이게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사실 장도혁 대표가 이재명한테 반말한 지는 한 몇 달 됐습니다. 선거 전부터 반말했는데 근데 이것들이 이제는 선거에서 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재명 악재 너무 많고 풀리는 게 없고 민주당 내정까지 있는 상황에서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런 반말도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는 거라. 뭐 공권력 투입해봐 어떻게 되죠? 보자 한번. 공권력 투입할 거면 이재명이랑 벌써 감옥 가야 돼 이거.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개엄한 지 4일밖에 안 돼도 윤석열 씨라했어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고 패널들도 윤석열 거리고 MBC도 윤석열 거리고 JTBC도 윤석열 거리고 너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직을 갖고 있을 때도 윤석열 씨라고 부르지 않았냐고. 니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너희들은 이재명한테 이재명 전 국민이 거려도 너희들은 별말 할 게 없어. 자 이제는 MBC까지 나섰습니다. 음모론에 올라탄 장동혁 전국 돌면서 투표주 오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전국적인 재선거 일어나는 거를 지금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잠실 올림픽공원은 딱 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막 포위를 하고 구구몰이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일어나 버리면 통제가 안 돼요 이재명이는.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지금 전략적인 수도 두고 있는 거고 겸사겸사 인천 집회 그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외치는데 부정선거 재선거를 너무 크게 하니까 뒤에 의원들도 제가 봤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장도혁 대표가 이제는 뭐 이제 뒤가 없죠 그죠? 아니 이 정도 저질러졌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면 뭐가 부정선거예요 도대체. 부정선거 저지른 범인이 뭐 광장에 뭐 빨가벗고 나가서 부정선거 외쳐가고 부정선거입니까? 이런 아수라장 일어났으면 부정선거지.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 이제 화끈하게 이제 외치고 전국을 다니니까 장작에다가 이제 기름에다가 불 붙겠다. 좌파들이 지금 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날까봐. 주목할 만한 거는 장도혁 대표가 혼자 나와서 저러면은 아이고 뭐 저러다 말겠지. 또 막 당내에서 장도혁 대표 왕따로 나온다 이러면서 막 중앙일보가 놀리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프레임이 이제 안 먹히는 게 의원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라. 며칠 전 기사이긴 하지만은 부산, 광주, 대구, 경북도 방문하겠다. 올공의 재선거 목소리가 전국을 퍼져야 된다. 광주가 어떻게 보면 적진의 한가운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좌우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위해서 광주도 일어나 버려야지. 이래버리면 이제 사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불타올라야 돼. 여러분 이 특검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꼼수 부리는 거 보세요. 올공에 있는 거 재검표하자. 부정선거 아닌 걸로 나오면은 대체 핵심적인 증거물들은 선관위로 옮긴다. 진짜로 얘들 꼼수가 이거거든 꼼수가. 그래서 특검밖에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법 발의한다고 어제 민주당이 걸었는데 아이고 꿈을 깨라. 제3자 추천안으로 넣었더라고. 제3자로 해놓고 제명이 따까리로 넣을 것이 뻔하니까 그건 믿을 게 없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비중은 80% 가까이 나오고 야당 주도로 해야 된다는 건 절반 가까이 나옵니다. 60, 70은 찍어야 그게 밀어붙여지는 거예요. 민주당 것들도 어쨌든 지들이 지역구에서 계속해서 당선돼야 되는데 이게 7, 80% 기울어져 버리면 땡깡을 못 부리거든요. 이틀 전에 인천에서도 기자회견하면서 이번 사태의 몸통은 결국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이다. 공범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가끔 대통령이라고 섞어 쓰긴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하나로 묶인 선거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를 세울 수 없다. 카르텔, 선관위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 이런 표현이죠. 어제 김민전 의원과 제가 대담을 하면서 김민전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전에 있었던 지도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치권에 오래 계셨고 언론에 계셨고 오랫동안 정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김민전 의원이 보기에도 가까이서 보기에도 이런 리더십은 없는 거예요. 카르텔의 정점을 딱 찍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목숨 건 거예요. 재선거가 내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일어나겠다 국민들과. 장동혁 대표가 지금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봤을 때에 역대 어떤 당대표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성실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사명감이 투철하고 가장 지구력 있고 가장 당원들을 잘 존중한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당직자거나 좌파 패널이면은 장도혁 대표를 보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재명한테 제대로 타격 매기고 있거든. 코스피 뭐 환율, 유가 이슈 가리 잡고 다 잘 패잖아요. 게다가 이 선관위 이슈가 이재명한테 가장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위철한 일을 사퇴를 못 시키지. 거기 안에 어마무시한 비밀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정확하게 때리죠. 한동훈 뭐였어요? 이재명 때립니까? 방상 4전 4패 했잖아요. 최근에 캐나다한테 잠깐 못 팔고 독일한테 뺏기고. 그런데도 한동훈이는 대통령실에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러고 자빠졌어. 장도혁 대표 개헌 반대해가지고 결국에는 개헌 막았죠. 이준석은 개헌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곳곳에서 사기칠 준비하고 이재명의 푸들 노릇을 할 것들이 가득한데 장도혁 대표는 정확하게 타격을 넣죠. 그래서 좌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도혁 대표 지지도가 범보수 지도자 중에 가장 높게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의 기강을 잡는 거. 저는 2024년 총선을 그때 막 해설을 했는데 제가 보수면서도 한동훈 때문에 너무 열받았어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랑 싸우고 제가 이재명을 비판하고 놀리면서도 한쪽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는 2024년에 총선 기간에 어떤 생각했냐면은 야 정말 진짜 지독하게 당 질서 잡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지편 아니면 다 죽였거든. 정치적으로 다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89년생 모경종 이런 애들 뭐 인천에다 꽂아놓고 지역구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친문 다 학살하고 그러면서 당의 질서를 지 중심으로 총통같이 잡아버리더라고. 근데 정당 운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도혁 대표가 진짜 잘하고 있는 부분, 좌파들이 긴장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윤리위원 한 명 추가 임명했죠. 이 어제 기사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징계 칼 빼들었다. 조경태를 비롯해서 해당 행위한 것들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배현진이를 징계 때렸다가 가처분 인용이 법원에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때려서 골로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은 조경태는 지가 가처분 신청 안 넣는다 했습니다. 왜냐면 가처분 해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확실한 것들부터 하나 둘씩 때려 패다 보면은 원래 한 명 세게 때리면은 그 뒤에 있는 5명이 쫄거든요. 그 5명 중에 3명 세게 때리면 그 뒤에 30명이 좁니다. 요번에도 확실하게 패야 된다. 아주 미세한 그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게 한동훈을 품어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부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던 박수영 페이스북 최근에 글 올린 거 보면은 같은 편 공격할 시간에 이재명을 때려라 이러면서 약간 스탠스가 살짝 또 바뀌죠. 유이동 장도혁 대표 사퇴하라고 얘기했다가 며칠 전 또 스탠스 바뀌죠. 유이동은 그냥 뭐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뭐 왔다 갔다 원래 하는 인간이니까. 근데 그 인간도 장도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원내에 들어다 보니까 상황이 바뀐 것 같다. 말이 살짝 바뀌어. 이게 뭐냐면은 야 진짜 더 까불면 나도 징계 맞는 거야? 제명되는 거야? 나 탈당 권유 받는 거야? 당원권 정지되는 거야? 공천권 날아가는 거야? 그 생각을 하거든.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배지예요. 배지.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조경태가 됐든 배현진이 됐든 박정훈이 됐든 확실하게 1, 2, 3 콤보 날리면은 이 당의 기가 확실히 잡힌다. 홍준표 전 시장이라고 오늘 부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홍준표라고 하는데 오늘은 전 시장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오피스텔 이슈를 하나 꺼냈는데 나는 출마부터 니들과 달랐다 이러면서 비판합니다. 잡세는 누굴까요? 한동훈과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그 떨거지들이겠죠. 잡세들을 비판하면서 부도덕한 짓으로 가정이 파탄나서 오피스텔에 쫓겨나 산다는 소문이 팽배한데도 절교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 근데 여기서는 놈 자자를 썼습니다. 남자일 가능성이 큰 거죠. 오늘은 홍준표 씨가 아니라 오늘은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야, 잡새들을 때리다가 오피스텔 남을 꺼냈다. 과연 누굴까? 만약에 이 국민의힘 정당에 가정 파탄 내고 오피스텔에 쫓겨나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면 그자를 징계 때리는 일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과거에 본인도 무소속으로 대구에 나갔는데 그때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힘 의원들이 나서서 선거 유세를 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게 조직 논리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대구에 당선된 적이 있어. 그때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지. 그래도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 왜? 그게 조직의 순리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뭔데 무소속을 도우러 갔냐 이거야. 그게 잡새들이란 거야. 잡새들. 이런 사람들을 징계를 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맞는 말이거든. 지금 당의 분탕질하는 것들을 날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원내 여론이 모이는 거예요. 장도혁 대표 홀로 버티고 있으면 이게 여론 싸움에서 좀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다 같이 또는 상당수가 나서서 한동훈과 한동훈 계열을 폭격을 하면은 이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그널이 풍양계인 안철수의 행적이죠. 그죠? 추경호만 당사로 가라 했다? No. 한동훈도 당사로 오라 했다. 텔레그램 대화록을 보면은 정확하게 추경호 의원이 11시 04분경에 먼저 국회로 오라고 했고 그 시간에 한동훈은 1분 뒤 11시 5분경에 당사에서 인터뷰하면서 뭐
리테이크로 가시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불법으로 낙인 찍기 바빴다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당사로 바뀐 이유는 의원들이 국회로 가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당사로 오게 됐고, 그러자 추경호 의원도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바꾸자.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 보면 정확히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 니는 뭔데 책에서 왜 추경호가 이걸 반대했기 때문에 당사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다. 이 논리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 정당 내란 정당 해산 위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안철수가 재반발하는 거죠. 저도 의원님 책을 면밀히 읽었다. 그런데 그 책 어디에서 단식한 전 대표께서 최초의 최고의 소집 장소를 국회로 알렸다가 당사로 변경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한동훈은 본인은 내란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당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줍잖은 변명을 했는데 안철수가 그 책을 갖고 바박하는 거죠. 궁색한 변명하지 말아라. 한동훈 어제 또 1패 정립했죠, 그죠? 한동훈은 연패입니다. KBS 녹취록 오보 5억 손배에서 1심 패소했다. 6년 만에 판결이 돼. 뭐냐면은 전 채널A 기자랑 공모를 해가지고 검언 유착을 해가지고 뭐 유시민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걸 뭐 꾸몄다 뭐 이런 어떤 사건이 있는데 KBS에서 그걸 사과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5억을 내놔라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넣었다가 패소를 한 거죠. 원래 저래요 한동훈이가. 뭐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 너야말로 고발 정치지 한동훈이 임마.